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 윤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양국은 계속 악화일로만 걸었죠. 오늘 이슈픽에서는 장기화가 된 일본 불매운동이 다양한 산업에 끼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네, 한 달이 넘었지만 일본 불매운동은 더 거세게 번지고 있죠. 얼마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더 불을 지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았던 1,000개가 넘는 품목들이 개별 허가로 전환되면서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수출품을 일일이 증빙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요. 이 경우 소재나 부품, 장비와 같은 중요 품목들을 도입할 때 기존보다 최장 90일가량 늦어질 수 있어서 생산 속도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규제를 받는 품목들이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나 수소차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라 국내 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하기 전날에도 우리 정부가 수차례 일본 정부와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부터 이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와 접촉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더 심화된 상태입니다. 여행업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이 한창 성수기죠. 그래서 어느 때라면 일본으로 휴가를 가는 여행객들이 많을 시기인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민간과 지자체에서 일본 여행을 취소했을 경우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각계에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항공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중순부터 일본 노선의 항공력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부터 30일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승객은 모두 46만 7천여 명으로 휴가 시즌을 앞둔 한 달 전보다 오히려 7만 2천여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항공력의 감소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시아나는 9월 중순부터 인천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을 기종보다 규모가 작은 기종으로 변경해서 좌석 공급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또 대한항공 역시 부산 삿포로 노선을 운유하는 데 이어서 인천발 일본 노선도 대거 축소할 예정입니다. TA, 이스타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 역시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저가 항공사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 노선이 수익을 올리는 효자 상품이었는데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여객수가 차지 않으면 그만큼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운항 수익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보시죠. 얼마 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 선착장에 붙은 건데요. 8월 일본인 관광객 1인당 초특가 요금 안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초특가는 맞는데 정말 엄청난 가격의 초특가입니다. 승선 요금 1인당 815만 원이나 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게다가 단체 할인 미적용이라는 단어도 써져 있습니다. 또 현수막 오른쪽을 살펴보시면요. 일본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마크도 그려져 있죠. 사실 이 여행선의 승선 요금은 2만 원에 불과하지만 여행선 측이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인 거라고 합니다. 물론 현수막과 달리 일본인 관광객에게도 정상 요금을 받을 거라고 했지만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겠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8.15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 승선객에게 815만 원을 받기로 했다니까 정말 재치 있는 퍼포먼스인데요. 이렇게 국내 여객선에서까지 일본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만큼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전방위로 퍼졌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4차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참여율이 64.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한 4,320만 명으로 환산하면 숫자적으로는 2,800만 명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최대 180만 명이 더 늘어난 2,960만 명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진행되는 불매운동도 정말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에요. 네, 많이 알고들 계시죠? 불매운동이 시작했을 당시 유니클로의 일본 본사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국내 여론의 큰 질타를 받았죠. 이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게 진행되면서 유니클로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내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 내 유니클로 매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유니클로의 종로 3가점에는 임대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유니클로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일본 출장과 연수를 중단하고 시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에선 아예 일본산을 빼기로 했는데요. 또 일부 지역의 약사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철회될 때까지 일본산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SNS를 통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한 인증사진까지 남기며 일본 제품 거부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면 실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대외 수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불매운동을 할 경우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1교포인 손정희 회장이 3조 원 넘게 투자한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을 일본 기업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산불이나 각종 재해 등 피해를 입을 때 성금을 낸 일본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불매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의 제품까지 거부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좀 있긴 있어요.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미닝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닝 아웃이란 말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 무언가를 밝히다라는 뜻의 커밍 아웃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미닝 아웃은 자신의 신념이나 취향, 또 정치적 성향과 같은 생각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가령 모피 제품을 반대해서 인조털로 만들어진 옷을 산다는 걸 알리거나요. 환경을 위해 물건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산 것을 주변에 밝히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역시 이러한 미닝아웃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SNS를 살펴보시면요. 일본 제품 불매, 노노 제품, 보이콧 재팬과 같은 일본 제품 거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해시태그를 달아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엔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 미닝아웃 현상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올리면 그것을 타인과 공감하게 되면서 미닝아웃 현상이 더욱 굳건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거죠. 네, 저 역시 오늘 SNS에 저만의 신념을 미닝아웃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이 이렇게 일본 제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끼친 일본의 경제 보복, 서둘러 철회되고 과거사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윤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